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V1택이고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OLED의 반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할 겁니다. 말 그대로 OLED 사업 부분 반전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지금 회복할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미중 무역 갈등 반사 이익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도 지금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전체 산업군을 보면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OLED죠. OLED와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부분, 그 외에도 다른 사업 부분 같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사업 부문별 매출 한번 볼게요. V1텍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입니다. LCD OLED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때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30%, 그리고 2020년도에 11%까지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쭉 50% 전후를 유지를 했죠. 정말 확실하게 말을 하면, 지금 LCD 그리고 OLED 아픈 검사기 쪽은 이제 1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많이 줄었죠.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차전지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로보틱스 사업부를 좀 봐야 됩니다. 로보틱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OLED 아픈 검사기 쪽이랑 완전 다르죠. 1년도 때 9.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23년도 가서는 31%까지 늘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로보틱스 사업 부분이 투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V원택이 가지고 있는 종속 회사 중에서 폰 로보틱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V원택이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순손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마이너스 117억입니다. 지금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그러한 종속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적자가 지금 V원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LED의 사업 부분, 그리고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사업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코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로봇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많이 내서 잘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택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OLED 사업 부분, 죄송합니다. OLED 사업 부분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LCD 그리고 OLED 쪽 회복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좀 약간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스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촬영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 부분은 미래성이 지금 좋아요.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올라갈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온텍은 시스코 로보틱스를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미래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중간 점검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OLED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11%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OLED 사업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차전지 검사 시스템도 이제 많은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파트다, 이제 아실 거고, 로보틱스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고 있다, 이걸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LCD, OLED 그리고 차전지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기사인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때리냐고 하면 중국이 값싼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부분 미국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슈퍼 304조를 발동을 해서 미국의 폭탄 관세를 매기자 지금 일어난 상태고요. 전기차 쪽에 100%, 그리고 반도체 쪽에 50%, 배터리 쪽에 20%,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이 있잖아요. 중국산은 전기차 완성차든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든 전기차 부품이든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말이니까 이제 한국 제품을 쓸 확률이 조금이라기보다 좀 많이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요약이 잘 됐는데, 요약한 거 한번 볼게요.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2배에서 4배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불공정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 처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제 바이든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경 모드로 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뭘로 압박하냐면 관세로 압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압박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 완성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폼도 있을 거고 전기차 배터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완성차가 있고 부품이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이제 한국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미국의 시장 안에서 일본 차도 있을 거고 미국 차도 있을 거고 한국 차도 있을 거고 유럽 차도 있을 거지만 중국이 지금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을 미국이 처리해 주면 이제 한국이 완성차부터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잖아요. 그 완성차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전방 산업이 수요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후방 산업인 부원택의 2차 전지 화장비도 납품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가진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반사 이익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V원택의 매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은 매출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업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을 알기 위해서는 또 디스플레이의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태블릿 이쪽 출하량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 주식 쪽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만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LED 그리고 LCD가 있죠. LCD가 죄송합니다. OLED랑 LCD가 있으면 얘네들이 스마트폰의 이제 앞에 액정 같은 게 OLED랑 LCD. 그러면 얘네들 판매량이 많아져야지 OLED랑 그리고 LCD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매출로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태블릿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 TV 이런 거 전부 다 LCD랑 OLED가 필요한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방 산업의 수요를 먼저 점검을 해야지 이제 V원택의 향후 매출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좀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 사재기 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안 나왔죠. 그리고 집에서 안 나오면서 재택근무 같은 것도 하게 되었었어.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2020년, 2023년도에 이제 물량들이 2020년, 2020년도 때 많이 미리 사재기를 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의 매출액은 급감을 했었고요. 이제 2024년도부터 지금 반등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또 다른 전방 산업인 태블릿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2020년, 2021년도 때 사재기 현상으로 미래에 있는 물량들이 이때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의 수요가 너무 많았고 판매량도 너무 많아서 2020년도, 2023년도에는 출하량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OLED 그리고 LCD 업황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태블릿 포함해가지고 휴대폰 그리고 TV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전제품들의 이제 출하량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그 여파로 이제 OLED 그리고 LCD의 생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LCD 그리고 OLED를 검사를 하는 앞폰 검사기를 만드는 번택의 매출도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안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원택의 차트입니다. 지금 2020년 3월, 죄송합니다. 2023년 8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 떨어지는 이유, 실적이 안 좋아서입니다. 실적이 2023년도 적자였죠. 그리고
2020년도도 적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수익성이 악화가 된 이유가 제일 크게 있었잖아요. 바로 LCD 그리고 OLED 사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비중이 줄어든 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실적이 악화가 된 제일 큰 이유는 LCD랑 그리고 OLED 이쪽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지금 LCD 그리고 OLED 쪽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LCD랑 OLED가 확실하게 반등하는 업황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LCD 그리고 OLED의 반등이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봐야 되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요. 차트를 좀 본 김에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1선이 빨간선이고요. 그리고 11선이 검정선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보이세요? 지금 60일선과 21선의 레드 크로스가 나오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지점에서는 주가가 이제 지속 하락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11선, 61선이 생기는 부터 오늘 행보를 했네요. 근데 제가 일전에 봤던 책에서 이야기를 줬던 건데 11선이랑 그리고 61선이 데드 크로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V존이 있잖아요. V존 이 부분도 보면 V고요. 보통 이러한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 그냥 원외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